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모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1.76% 오르면서 2,959선, 코스닥은 3.3% 상승하면서 953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상지수도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오늘 3,000포인트까지 넘겨주면 좋을 텐데 일단 예상지수 2,988포인트 출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예상지수도 958포인트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오름폭이 비교적 컸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상향을 합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0.9%, S&P 500 지수는 0.8%, 나스닥은 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2만 6천 건이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4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매출이 분기 사상 최대로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면서 73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상승하면서 15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 현재 0.5%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주가는 7만 2천 원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챙겨 듣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원, 민경철, 김범준 세 분의 전문위원 모셨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샵 008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초반에 우리 증시가 좀 많이 급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이르면 오늘 표결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제 어느 정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장 오늘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잠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어제 1차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1선에 대한 저항 그 부분들로 좀 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선물로 좀 잠깐 보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하락의 시발점부터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자리대가 약 한 397포인트에서 402포인트 정도, 그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대를 1차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400포인트 자리대, 초반 자리대는 최근에 이탈됐던 저점 자리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좀 저항 자리대로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포인트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추가적인 반등세는 유효하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체크는 여전히 좀 필요한 상황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전날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3,300억이 넘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더 유입이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급 개선주는 여전히 좀 보일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출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실적이 좀 나왔는데, 지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내부적인 요인으로 좀 찾아보게 된다면 매물에 대한 부담,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EPS 조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그게 시장을 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부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정 매수는 뭐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수소차와 충전소, 연료 전지 뭐 이런 부분들을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죠. 수소에너지를 한국에서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수소 쪽에 투자를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소 관련주들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마 이미 전날 시간에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JNK 히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충전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7,800원짜리대를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이 정고점짜리대를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일진 하이 솔루션입니다. 지난달에 9월달에 좀 상승을 하고 상장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1개월 차에 보호 예수 물량이 좀 출회가 된 그런 상황들인데, 일진 하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 그 이외에 DK락 같은 기업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소차에 넥소를 좀 공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태종공업도 마찬가지로 수소 쪽에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거의 수소 테마주들보다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어닝 시즌 돌입했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있고요. 뭐 지수는 바닥권역이죠.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권역이고 박스권역이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서서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철강 쪽에 있어서 실적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을 때 대안주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산업재 쪽 섹터도 대안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현대제철도 한번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SN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보시는 전략.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낙폭과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좀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인선 EMP예요. 폐기물 처리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적인 조정은 끝난 그런 부분들이고, 경고점짜리대 13,500원짜리대를 언제 넘어가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호한 눌림목을 좀 줬다라는 거, 그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KH바텍입니다. 폴더블 쪽에 있어서 인기가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고, 폴더블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 수준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8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2,950선을 회복했는데요. 전일 대비 1.7%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도 3.3% 올라가며 95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 특히 기관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연장 소식이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라는 분석인데 오늘자 시장도 예상은 상승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섹터들 중에서는 콘텐츠주가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 오징어 게임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콘텐츠 업종이 약세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 켜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최대 실적이 나온 삼성전자는 현재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00원 올라가면서 현재 가격은 7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5%대 반등 나오면서 39만 5,500원까지 주가 형성되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1.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에 상장된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지금 12만 원 선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 1,5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대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1.65% 증가하면서 67만 8천 원에 현재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가 20만 원 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 예상 체결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57% 올라가는 중이고요. 2,976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0.75% 상승하면서 960포인트에 안착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이 2% 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5% 올라갑니다. 전일 대비 2,200원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88,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1% 현재 상승 중이고요. 전일 대비 8,800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LNF와 HLB도 1%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유일하게 2%대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헬스케어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도 2.5% 급등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100원가량 올라가면서 주가는 12만 5,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강세 보였던 CJ ENM 오늘 1.8% 강하게 역시나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주가 17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 현재 10만 원 돌파했고요. 1.6%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이고요.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강 후 약이 아닌 전강 후강까지 좀 기대를 해보는 시장인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양대 시장에서 모두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좀 불안하거든요. 개장 시황 짧게 짚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10월에는 시장이 좋을 거다. 그리고 뭐 이번 주 계속 방송에서 바닥이니까 그렇게 겁낼 필요 없고 하락장은 멀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10월에는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2,946을 회복을 했습니다. 2,946 부분이 조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어제 위로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고 좀 원래 나스닥 같은 미국 증시는 이렇게 한번 돌파를 하면은 쭉쭉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특성상 꼭 여기 바닥 부분을 한 며칠 정도 더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강하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며칠 횡보를 하다가 여기 바닥 부근을 한 2, 3거래일 정도 좀 다지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나스닥을 보면은 굉장히 반등세가 강합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세가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스닥이 상승세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946짜리만 다시 한번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좀 강한 반등,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스의 상단을 어디까지로 보이냐에 따라서 박스권인지 아닌지 좀 말하기가 애매한데 만약에 증시의 상승이 3,300까지 다시 올라가 준다면은 좀 크게 봤을 때 박스다라고만 보기에는 지금부터의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승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3,270에서 3,300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강한 상승이 보장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반등 초반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수급을 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개별주 역시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이랑 짧게 증시 전망 말씀드렸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버키 스튜디오인데요. 참 즐깁니다. 즐기는 종목인데 버키 스튜디오는 저랑은 인연이 참 깊은 종목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주유소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좀 했다가 단기간에 한 100% 이상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제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버키 스튜디오는 다 아시다시피 컨텐츠 제작 회사고 최근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대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의 관련주로 엮이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는데 고점을 찍고 주가가 쭉 밀리다가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2 이거의 제작 가능성의 호재와 함께 다시 한번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저점에서 이 종목을 추천해서 단기간에 급등을 잡아냈던 사람으로서 이 종목은 제가 처음에 봤던 좀 1차에 강한 저항 부분까지는 다 올라왔고 거기 부분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2도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마가 끝날 때 시즌2 자체를 좀 암시를 합니다. 암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이 잘 안 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만들겠죠. 그래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 뉴스 자체가 그만한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주가 부양의 이슈로 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반등이 나온 건 좀 사실이니까 이대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강한 반등 자리였던 이 3,930원 부근을 지켜주고 강하게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거래량도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이 종목을 봤을 때 이번에 만든 고점보다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었는데 이 차트라는 게 항상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좀 강한 저항을 맞고 나서는 조정을 좀 받고 충분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그리는 그런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버키 스튜디오를 이전에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은 제가 원하던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나 이대로 한 번 정도는 더 파동을 연장해서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이번 반등에 최소한 4,980원은 돌파해줘야 되고요. 이제 5,270원까지 완전히 돌파를 해주어야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뜻은 반대로 말하자면 저 두 자리 최소한 4,980원 부분까지는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조금 좋은 당일날 거래량이 좀 실리면은 단기 매수로 저기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오늘 여기서 바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980원이나 5,270원까지의 단기 반등을 노린 매수세는 당일날 어제같이 좀 양봉이 강하게 나올 때나 진입을 해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노려볼 만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버키 스튜디오는 현재 어제 좋은 자리에서 강한 반등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단순한 반등일지 상승 파동의 연장일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미끄러질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근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므로 말씀드렸던 저항 부분까지의 시세가 강하게 주는 날 말씀드렸던 저항 부분까지의 단기 매수 접근이 아니면 관망 시그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준인데
원주는 첨단 소재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열처리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속로 사업과 이 양극재의 공정을 설계, 시공, 시운전하는 공정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신규 상장주입니다. 오르나 싶더니 상장 첫날 쭉 오르나 싶더니 쭉 밀렸고요. 굉장히 안 좋게 마감을 했네요. 안 좋게 마감을 했고 2차전지 관련주니까 뭐 말할 거 없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시가총액도 큰 편은 아니라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핫해질 수밖에 없는 테마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관련주들만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계속해서 하면서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과연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테마가 아무리 좋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여도 현재로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고 받고 있던 모습이고 신규 상장주인 원주는 차트상의 근거가 오늘이 이틀째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죠. 최소한 공이 5개에서 10개 정도는 있으면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흐름은 예측이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차트의 근거가 너무 없고요. 이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봐야 매수 시그널로서의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중 같은 경우는 최소 며칠은 더 차트가 그려져야 최소한의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인데 LX 인터내셔널은 LX그룹 계열의 종합무역 상사로 에너지랑 판 부분, 산업재 솔루션 부분, 그 다음에 물류 부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문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과 중국의 전력 난으로 스웨즈로 꼽히면서 급등을 했었죠. 이 사태에 관련돼서 제가 화요일 날 3시에 최재원의 백전백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빠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찾아온 전력난이지만 이렇게까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공론화가 되어버리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당연히 정치적으로 개입을 분명히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공급망을 확대 가능성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좀 폭락을 했습니다. 제 방송을 꼬박 챙겨보시거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 원자재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폭락은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대로 끝이냐? 그렇게만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권의 개입으로 이런 단기적인 폭락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고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당장은 전 세계적인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받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은 22,300원쯤에 왔을 때 원자재 가격이랑 차트 흐름을 좀 보고 그때 이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 급락의 여지가 좀 더 남아 있으니 당장은 매도하고 관망하는 게 좋아 보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역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버키 스튜디오, 원준, LX 인터내셔널 이까지 이제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가지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움직이는 특징들을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부품 관련 업체로 지금 시장에서는 수소 관련주들이 아주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니크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전기를 생산하는 FPS 밸브 그리고 수소 탱크 밸브 양산을 하는 공급 업체라고 하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경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은 인천에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SK 등 이 국내 기업의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수소 경제에 대한 성과 그리고 수소 선도국가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정부의 계획 때문에 지금 수소 섹터가 굉장히 크게 힘있게 올라오고 있고요. 정부가 2023년까지 글로벌 수소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또 대학원이나 대학교까지 창출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인천과
울산에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2곳 추가로 짓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유니크 현재 주가가 14.3%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8,000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일봉 보시죠. 네, 유니크 주가 8,400원부터 6,650원까지 우하향 곡선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정부의 육성 소식 때문에 현재 갭상승 출발했고 어제 시간외 매매에서도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7,9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도 수소 관련주입니다. 평화산업도 현대차의 수소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가스켓이라고 이 틈막이를 막는 그 부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수소 관련주로 역시나 꼽히고 있고요. 12.9% 현재 올라가면서 주가는 2,40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평화산업도 최근에 주가가 확 급등했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580원부터 1,950원까지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현재는 2,39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네요. 한농화성 주가, 폭스바겐과 포드 등 이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농화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혜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고요. 한농화성은 이 전고체 배터리의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가소재 그리고 가교재를 개발한 업체라고 합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인데 이 화재 위험을 크게 줄여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농화성 현재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정말 꾸준히 상승해 줬습니다.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도 정말 견고하게 그 흐름을 유지해주고 계속 우하향 곡선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9월 초반부터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14,300원부터 26,000원까지 지금도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현재 15.7% 급등하며 25,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를 꿈꾸는 종목이 있을까 하는데요. 일단 개장 시황 잠깐 보면 기관이 오늘 강하게 매도하네요.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상승폭 많이 반납하면서 이제 0.1%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오늘은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어제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크게 반등을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미수금, 신용잔고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줄어들었던 모습을 좀 소극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대 매매 터지고 신용 미수 물량, 저점에서 반대 매매 터진 물량들을 기관들이 저점에 싸게 잡고 어제 증시 폭등시키고 오늘도 시초 갭으로 뛰어 올리면서 단기간의 차익 실현 크게 좀 진행하면서 기관들의 일부 행복이 좀 챙겨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크게 반등을 했지만, 오늘도 지수가 상승 추세를 좀 만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정말 오랜만에 검은 금요일 지수 빠지면서 좀 답답한 마음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진짜 불금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유에이텍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신 부분들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중순 리비안, 아마존 전기차로 불리는 리비안의 상장일 직전까지의 테마주 형태로 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도록 하고요. 이를 활용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전략 좀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유에이텍 관련해서 이제 미국 아마존 전기차 회사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동안의 연이은 투자 실패로 굉장한 한 소리 여러 소리를 들었던 우리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테슬라의 수익률이 7,000%를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제2의 테슬라를 잡아서 국민연금처럼
정말 7,000%, 9,000%의 수익을 어떤 종목으로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전기차 업계의 샛별로 불리는 리비안이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회사의 전략과 전망을 담은 증권 신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리비안 전기차를 사겠다고 지금 소비자와 기업이 선주문한 물량만 현재 시점 약 15만 대를 확보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리비안은 2009년도 MIT 박사 출신 로버트가 설립한 미국 출신 신생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2019년도부터 약 2년 정도 투자를 진행해서 연간 15만 대 정도의 그런 생산 캐파를 늘렸고 이번에 상장이 돼서 또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더 공장 증설해서 더 많은 양의 생산 캐파를 늘려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제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쓰던 생산 시설을 우리 리비안이 사들였고요. 직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6,200명 정도가 되는 뭐 신생업체지만 그렇게 작은 규모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업체입니다. 일단은 6,200명 정도 되는 그런 근로자를 가지고 이제 과거에 테슬라 본사가 있었던 캘리포니아 어바인 공장 일리노이주 노멀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최고경영자 CEO가 증권 신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자, 전기차 설계와 제작에 뛰어든 효율적인 스포츠카를 만드는 우리의 전략이 옳지 않다는 게 점점점 분명해졌다라고 밝혔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시대에서 스포츠카가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 아니라 로드스터,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를 시장에 먼저 선보여서 이걸로 우리가 영업이익을 거두어드리겠다가 아니라 대중적인 SUV와 이제 트럭 등으로 외형을 확장해 나가겠다. 테슬라와는 다른 우리는 트럭과 SUV 모델에 집중적으로 우리는 투자 수익을 거두겠다. 우리가 생산 캐파 늘려서 공장 신규 투자 진행했던 부분들을 SUV 차량, 트럭으로 그 영업이익을 뽑아내겠다는 포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초점을 맞춘 거는 그냥 세단, 혹은 테슬라와 같은 그런 조그만한 자동차 모델이 아니라 대형 SUV, 배달용 밴, 소형 화물차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한 좀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리비안의 이제 주력 시장인 미국 픽업 트럭 SUV 신차 판매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리비안이 연내 출시 예정인 7인승 전기 SUV R1 S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97km까지 약 3초 만에 거의 제로백 3초 만에 좀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8인승 탑승이 가능한 SUV가 제로백이 약 3초다라는 그런 고성능 그런 전기차 성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2025년도까지 거의 3년 정도 남았죠. 3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아마존 물류 계열사 아마존 로지스틱스의 배달용 전기밴 10만 대를 향후 3년 동안 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리비안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전기차 테슬라가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00%가 넘는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과 같이 운영 체제를 확보함으로써 리비안 자체적인 운영 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서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픽업 트럭 SUV 배달용 관련된 운영 체제를 확보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시장은 연간 1,200조 시장을 리비안이 공략해 나가겠다라는 좀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대량 생산에 성공해서 흑자 전환을 이루지 못한 기업이라 아직까지는 대규모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신규 상장 진행해서 조달되는 자금으로 유동성으로 공장 증설에 나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자, 이 리비안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내 업체들이 리비안의 생산 캐파 높아지면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출량도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반응해서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유에이텍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열심히 지금 리비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 대유에이텍은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리비안 관련 테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리비안 관련 상장 이슈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현재 이제 우리 대유에이텍의 구간은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이 우주의 기운을 폭발시키기 직전에 좀
시승 자리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좀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원 구간 강하게 돌파하고 1950원 구간 추세 상단 신고가 강하게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면 저는 2200원까지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우리 대회 혜택 종목 세 번째 분석 의견 남겨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 2,200원까지 추가 시세 노려보시되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주요 지지라인 1,550원 구간, 1,6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11월 중순 리비안 상장 직전까지만의 시세를 우리 노려보시면서 분할 매도 행복 실현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HMN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본 기업은 자, 일단은 제가 과거 2,000원 정도 됐었던 구간에서는 그냥 길게 보고 들고 가면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남겨드렸겠지만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서의 좀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단기적인 대응만 좀 진행해 나가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는 과거 2,000원에서 5만원까지 약 2,000% 이상 폭등하고 지금 51,000원에서 올해 5월달 고점 찍고 계속해서 고점도 내려가고 저점도 내려가는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어제자 좀 강한 상승 반전형의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오늘 또다시 강세 전환하는 듯 하면서 다시 또 장기 이평선 라인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좀 낙폭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단기간에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26,500원, 28,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1차적으로는 추세 상단 34,000원, 39,000원까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단기 반등은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추세 상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 고가 분할 매도하고 다시 빠졌을 때 추세 하단에서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반복적으로 여우같이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 좀 그렇게 좀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일단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 에이스테크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남겨드리면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반등 시점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청산 가치 대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가 기준 13,000원, 14,000원 구간 이탈 시 비중 조절 및 매도 권고드립니다. 30초 정도만 빨리 좀 진행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시가총액 6,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통신사들이 5G만 구축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통신 장비 업체들이 매출이 발생되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 사태 때문에 우리 통신사들,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5G망에 대한 구축에 대한 투자를 좀 단행하지 못함으로써 통신 장비 업체들 굉장히 대규모 적자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자, 직전 반기 플러스 26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이번에 상반기 마이너스 614억으로 20배 가까운 영업 손실의 증가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5G 망에 대한 구축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나서야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거라는 관점에서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소요가 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단기 시세를 노려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시해드린 우리 아까 이제 13,000원, 14,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기술적 반등 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반복함으로써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기술적 대응 진행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양시장이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15% 하락, 코스닥도 0.14% 하락 중인데요.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강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게 이어지면서 지금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짧게 조언 부탁드리겠고요. 또 세 가지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아침에 출발 나쁘지 않았었는데 곳에 또 매도하면서 지금 양대 지수가 또 하락 전환을 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한다고 해서 오후장까지 계속 매도하느라는 법은 없으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세 가지 시그널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시노펙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노펙스는 이제 나노기술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FP12 사업, 멤브레인 필터 및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멤브레인 관련주 혹은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일단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서는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그해 8월경에 주가 최고치를 찍고 난 후에 현재까지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 하락 중에 있는 시노팩스인데 저점 대비로는 이제 496%가 올랐고요. 고점 대비로는 이제 59.29% 정도가 하락한 상태인데 혈장은 이제 그 당시 그 정부에서 혈장 치료 지침 발표로 인한 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갔죠. 그래서 더 이상 지난 고점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 고점까지 가려면은 지금부터 약 150%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 하는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개월간 최소 3,600원대는 강하게 지지를 해줬지만 글로벌 문제들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증시 악화에 밀려 결국 지지선 이탈 후 또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대로 다시 밀려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2,795원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나 혹은 뭐 멤브레인 쪽만 봤을 때도 사실 주가적으로 크게 메리트를 느끼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원래 박스권 내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0% 조금 더 넘게 올라가야 일단은 우상향을 잡을지 혹은 박스권 안에 또 들어갈지 주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최근 흐름은 어차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증시 우상향이 잡힐 때 시노팩스도 같이 잡혀간다면은 최종적으로는 한 30% 이상 상승하는 힘을 보여줘야 그 이후의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멤브레인 필터와 수처리 산업, 특히 이 필터링 관련 사업들이 시노팩스 주가의 키포인트인데 특히 2019년부터는 LG화학으로부터 양수받은 유무형 자산인 고성능 멤브레인 필터 기술의 국산화를 진행하며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그 혈장 분리용 멤브레인 제품을 개발한 바 있는 이 시노팩스가 이제 그 당시에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이 된 거고요. 물론 코로나 말고도 그 어떤 질병에 대한 그 혈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에도 이 의료기기용 필터로 또 엮어가지고 주가 상승에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처리나 이 에어필터 분야에서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불소수직의 그 멤브레인, PTEF, 고주파, 중축 케이블 제조기업인 그 프론텍과 합병을 하고 해당 기술과 영업권을 양수하여 PTFE, 그러니까 이 PTFE가 발음이 좀 어렵지만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FE는 헤파 필터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헤파 필터보다 등급이 높은 울파 필터의 소재 물질로 울파 필터는 이제 뭐 내열성이나 내화학성, 가공성 그리고 이제 제거율이 좀 뛰어나가지고 0.1에서 0.3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입자를 99.9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의 필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파 필터 소재 분야의 그 필터 기술도 보유하고 울파급 그 소재 기술력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그 두 개의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는 현재까지는 시노팩스가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이제 수돗물 유증 관련주로도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단기적인 측면이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되겠고요. 또 이 FTFE 소재는 높은 수준의 필터링 기술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 크고 있는 수소차 관련, 수소 연료 전지, 지지체의
핵심 소재이기도 해서 향후에는 이제 수소 관련주로도 어떻게 엮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 뭐 그 전에 대시제를 줬던 코로나 혈장 치료제로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한 발자국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평단가도 낮추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마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는데, 이마트 주가 전망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 지금 당장 주가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세로는 대차 한 17만 원 후반대나 18만 원 초반대까지는 노려볼만 하지만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매매라 이 안에서 순환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올해 초반 가격대라서 기간적이나 뭐 금액적이나 봤을 때는 그래도 꽤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 일단 뭔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못해도 내년 중반까지는 가져갈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GKL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GKL은 이제 카지노, 그다음에 관광 숙박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사업 특성상 외국인 출입국 및 방문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회사인데, 한중 갈등으로 관광객 감소 여파나 뭐 회복세에 들어서던 중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2달 동안 영업장을 또 휴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 출입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회사인데, 사실 메리트를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약간의 반등은 왔지만 사실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전 주가만 봤을 때도 뭐 지금 주가랑 대비했을 때도 훨씬 더 위쪽에 잡혀 있었던 때가 많아서,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정말 종식이 되거나 혹은 뭐 지금 현재 말이 나오고 있는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좀 잘 되면서 여행도 활발해지고 외국인들 출입국도 좀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주가적으로도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사실 전망은 어느 회사나 언제까지는 좀 있겠지만 GKL의 매수 메리트는 그렇게 좀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봤을 때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 하락장에 큰 여파 없이 현재 요 가격대 16,000원대를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그 전 가격대를 좀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높은 가격대에서 위치를 했습니다. 4만 원대, 뭐 못해도 뭐 3만 원대 요 정도 선에는 유지를 해서가지고 어쨌든 코로나 이 종식 혹은 위드 코로나를 좀 보시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들을 좀 같이 평가하면서 GKL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세 종목 시그널 확인했습니다. 네, 세 가지 시노펙스, 이마트, GKL 세 가지 종목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플러스권에 들어온 모습인데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매매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매매하시는 것이 오늘자 같이 변동성 큰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연휴까지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